우리 집 골목도 영화 같아서. 세상에 좋은 영화는 정말 많다. 하지만 정말 좋은 영화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달입니다. 네, 제 맘대로 시즌2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즌2라는 이름을 붙인 건 뭔가 제대로 앞으로 꾸준히 해보겠다는 저의 어떤 의지가 좀 들어있기도 한데요. 시즌1보다 조금 더 빈번하게 업로드하는 걸 제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즌2 게스트가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고심고심해서 제가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불광천 미디어 센터에 있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즌2의 첫 번째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31입니다. 331님이시군요. 네. 331 무슨 뜻인 거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331이 저희 집 주소 번호예요. 아, 네.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라서 제가 이제 거의 모든 아이디를 331로 하고 있습니다. 331. 네. 그 번지수를 얘기하는 네. 건가요? 오, 그 공간에서 추억이 많으셨나 봐요. 331에 살면서 영화도 많이 접하고 노래도 많이 듣게 됐어요. 미술관도 가고 다른 사람이랑도 소통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331로 제가 정했습니다. 시즌 1 한창 올라갈 때 나오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었어요.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영화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을 때에도 영화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영화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오달님께서 영화 관련 콘텐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나와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근데 그때마다 어쨌든 무산이 됐었는데, 무산도 안 됐지.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이따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뭔가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도끼를 품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콘텐츠를 좀 잘 청취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331님이 좋아하는 영화 몇 개를 소개하면서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개시켜주고 싶은 첫 번째 영화 어떤 영화죠?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영화는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 와, 명작이죠. 근데 네. 이거 어떤 분이 또 인터스텔라 좋아한다고 그 전에 얘기를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별로 겹치고 싶지 않았는데 겹치게 돼서. 인터스텔라를 나만의 영화라고 하기엔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전 몰랐어요. 저도 좋아하고요.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꼭 모르는 영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영화가. 인터스텔라, 이 영화. 어떤 이유로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됐나요? 제가 우주나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없는 상태에서 인터스텔라 재밌대라는 이야기만 듣고서 제가 이제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상영 시간이 거의 3시간에 가까운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지루해서 중단하고 싶다. 그냥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근데 그 영화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영화이잖아요. 제가 이제 영화 끝나고도 집에 와서 관련 리뷰 영상을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꾸준히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동영상도 보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감독이 엄청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을까? 캐릭터 설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주랑 어떻게 연관을 지었을까? 잘 쓰여진 논문 같다? 이 행성에서는 소리 한 번이 지구에서는 10년이다. 약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심한 측면에서도 놓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영화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저한테는 대단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관에서 보셨다고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못 봤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OTT로 봤는데 네. 압도적인 화면, 소리도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는 묘한 공간의 느낌? 이런 것들은 영화관이 아니면은 좀 100%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배경이 우주다 보니까 그 큰 화면에서 보면
다가오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리도 그렇고 음. 화면도 그렇고. 근데 그 영화를 어떻게 고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미국에 있을 때 봤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 이해하기 그렇지. 안 그래도 영어로 하는데 과학 용어들이 엄청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요. 영화 뭐였는지 볼까 하면서 포스터 같은 걸 보다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대라고 하는 걸 보고 이 감독 유명한 감독 아니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감독을 믿고 본 거네요. 네, 제가 그 전에 덩케르크를 봤었어요. 근데 그 영화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믿고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생 영화로 이렇게 좀 반영해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네. 사실 인생 영화는 저는 좀 항상 달라지거든요. 아, 그쵸. 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맞아요. 그 중에 한 편은 인터스텔라가 꼭 들어가요. 되게 그 영상이 절제되어 있다고도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정말 좋아요. 완벽한 것 같아요. 눈이 하트가 되는 뭐랄까 애정이 너무 가득한데요. 감독에 대한. 다음 작품들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뭐 나온다고 하면은 늘. 꼭 그렇진 않은 걸로. 네. 솔직하다. 보통 네 그렇다 할법한데 아닌 걸로. 네. 아닌 건 아니지만 맞아요. 실패하지는 않겠다. 내가 좋아할 것 같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생각도 많이 갖게 해주고 그다음에 영화 자체도 깔끔했고 어쨌든 그런 영화였던 걸로 인터스텔라를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줄 만한 영화가 뭐가 있죠?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는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되게 오래전에 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노래가 되게 훌륭하다. 노래가 영화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타이타닉을 한 번 더 봤을 때 그때 좀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둘이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에 엄청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떠한 외부 사건에 의해서 그 둘이 이별하게 됐잖아요.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틋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도 좀 길어요. 아, 그랬어요? 네, 타이타닉도 비디오가 2개짜리예요. 비디오 대여점에서 옛날에 봤을 때 보면 2개짜리 너무 옛날인가? 약간 옛날 분이시네요. 비디오가 2개 상하로 되어 있는. 그러면은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좀 보나요? 그날 내가 너무 뭐 힘들었고 요즘 내가 슬픈 일이 있고 우울하고 이럴 때보다 그냥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괜찮다. 오늘 되게 평화롭다 하는 날에 타이타닉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기분 좋을 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리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 좋은 날, 로맨스 감성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이타닉을 좀 감상을 했던 것 같네요. 331님께서 좋아하는 영화 두 편을 좀 알아봤는데요. 인터스텔라와 타이타닉. 장르는 다른데 결은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뭔가 가족이든 뭐 연인이든 인간애가 굉장히 많이 물씬 들어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참 좋은 영화지만 청취자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베스트 영화는 따로 있죠. 네, 어떤 영화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결이 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운 영화로 갔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331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영화인지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은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제작 연구과정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개봉을 했고요. 이재훈, 박정민, 서준영 씨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 이재훈 배우는 이 작품으로 뭐 청룡, 대종상, 영평상 등 각종 신인상을 다 휩쓸었고 연출을 맡은 윤성현 감독도 청룡 영화제와 대종상에서 신인 감독상을 탔습니다. 줄거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태, 희준, 동윤 이 세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철길에서 야구도 즐기고 뭐 3대3으로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친한 사이로 나온단 말이죠. 어느 날 기태와 희준이 서로 감정이 상해요. 주먹 좀 쓰는 기태는 강압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희준은 그런 기태의 태도가 싫어서 소통을 끊고 짜증스럽게 맞대응을 하는 상태입니다. 관계는 악화되고 학교 폭력까지 번지게 되고요. 여기에 동윤의 이야기까지 합류되면서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절을 다룬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 어떻게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제가 OCN을 틀다가 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아마 맨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못했을 거고 중간 지점부터 봤는데 제가 엄청 몰입을 해서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 아마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제가 사비로 들여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이나 봤잖아요. 처음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저의 태도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기태였다면, 두 번째는 내가 희준이었다면, 세 번째는 내가 제3자로서 저들을 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저들을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한 명의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 특이하죠? 아니요. 보통은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시선을 따라서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를 네. 조금 생각을 했던 거네요. 처음에 이 영화가 시작을 할 때 기태의 아빠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내 아들이 왜 죽었을까? 왜 자살했을까? 하면서 그 기태랑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잖아요. 굳이 제가 꼽자면 그 아빠의 시선에서 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못해준 거, 본인이 자식한테 관심이 없던 거에 되게 죄책감을 많이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파헤쳐 가는데 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간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많이 나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좀 알려주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중간부터는 이제 새 친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회상 형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네. 현재와 과거가 중간중간 교차되기도 하고 네.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의문을 갖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대개 피해자 학생의 부모님이 보통 그렇거든요. 물론 기태도 일부 어떤 부분에서 피해자일 수 있지만 학교 폭력을 했던 가해 학생이잖아요. 네.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가해 학생이 자살한 이후에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라는 그 설정이 좀 독특했던 것 같고 그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꽉 막힌 곳에서 계속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답답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방향성도 모르겠고 점점 고립돼 가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뭔가 씁쓸하고 찝찝하고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이제 다시 보셨을 때 네. 그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식의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봤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관람 회차가 거듭될수록 332님에게 그 정신적 성장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영화인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생각을 많이 하게 했는지 몇 장면 한번 꼽아볼게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장면이 기태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어제 굴다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봤다. 근데 시비를 걸었을 때 본인한테 승산이 없으면 좀 쪽팔리니까 뭐 그냥 갔다라는 내용으로 막 되게 허풍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던 도중에 재호랑 희준이가 서로 이제 눈빛을 주고받아요. 야, 쟤 또 거짓말 친다. 또 저런다. 이런 눈빛이었는데 기태가 그걸 딱 눈치를 채고 기분이 확 안 좋아지면서 재호를 불러요. 야, 너 여기서 본인이 자리를 딱 지정해줘요. 거기 쓰게 한 다음에 희준이랑 왜 눈빛 주고받았어? 그게 무슨 의미야? 하면서 막 추궁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 장면. 긁혔다고 하죠. 말하자면. 요새 말로. 네. 예,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을까요? 기태의 성격을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걔를 불러다가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거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네가 하지 않으면 너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기대해봐. 약간 이런 느낌을 줬다고 해야 되나? 그게 참 기태스러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막 대화하고 막 깔깔깔 놀다가도 어느 순간 좀 묘하게 긁힐 때가 있어요.
긁혔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하는지가 아. 궁금해요. 이 영화를 보면은 더 뭔가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긁혔을 때. 그때는 더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네. 희준 같은 경우는 무력으로 힘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회피하고 맞대응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폭력적인 기태하고 붙어버리니까 사건의 본질은 점점 사라지고 감정들만 남아가지고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네. 좀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재미없다. 그래서 좀 오늘 재미없는데 약간 장난스럽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네. 약간 상처거든요. 진짜요? 어쨌든 약간 그런 이상한 자존심이 좀 있거든요. 네. 안 웃기다는 말에 약간 발작하는. 아. 예. 근데 뭐 331님은 좀 그런 게 저 있어요. 어떤 잘 모르잖아. 잘 모르잖아. 너 잘 모르잖아. 어. 약간 이런 거. 예. 그리고 아닌데? 3, 3일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할 때 아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서 아마 제가 반박을 할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인 것 마냥. 뭔가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네. 이런 거에 좀 긁히는 타입이시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제가 기태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제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걸 되게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3, 3일 네가 틀려 하면서 내 논리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보는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좀 좋은 것 아, 같아요. 그래 뭐 네. 변태함. 그러니까 뭐라 그래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납득을 할 때가 있구나. 그럼 또 제가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조건적인 그냥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너가 너의 생각을 나에게 납득시켜줘라는 어떤 제스처이기도 하네요. 그런 것도 같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이 세 명의 주인공 중에서 기태가 저랑 가장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달님께서는 이 세 명 중에 누구랑 가장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동윤이의 정의로운 부분 말고 나 괜찮은데 라고 하는 척 있잖아요. 사람들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말하자면 긁힌 포인트나 발작 버튼 이런 게 딱 눌렸을 때 나 괜찮은 척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엔 좀 티가 날 거예요. 약간 기분 나쁘다는 얼굴이 스칠 수는 있는데 별로 다 타격 없어. 동윤도 그러잖아요.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니까 네. 원래 알고 있었고 나 원래 걔 갖고 노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이게 썩 좋지 않는 게 이것도 얘가 넘어가 주네. 더 심하게 장난을 친다거나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 번 그걸 봐줬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발작하면 너 왜 지난번에 괜찮고 왜 이번에 발작해? 라는 얘기를 또 듣고 막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동윤의 그런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으로 다듬어지고 가면도 쓰고 사회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도 폭력적이고 혹은 회피하고 괜찮은 척하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조금 한번 돌아보게 되는 어떤 영화였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장면 혹시 어떤 장면 또 있을까요? 동윤이가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단발머리 여자친구. 기태가 동윤이한테 야, 네 여자친구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동윤이 여자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뭔가 좀 이상한 낌새로 눈치를 챈 거죠. 맞아요. 그래서 동윤이한테 동윤이가 차고 있던 아끼던 시계를 달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시계를 한번 차보다가 우리 다음에 만날 때 줄게 해요. 근데 아니다 하면서 다시 돌려줘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이 장면이 유독 또 마음에 남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영화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여자친구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동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거를 제가 되게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만남이 없을 거라는 걸 아니까 시계를 달라고 해서 다음에 만나면 줄게. 안 만나도 내가 이 시계를 갖고 있으면 동윤이 생각이 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귀여운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요. 벤치에 뭐 같이 있다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낙인 찍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여자친구의. 하지만 지금 동률이를 만나서 그 낙인과 상관없이 정말 행복한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동윤이의 행동이 좀 달라졌어. 얘도 뭔가 들었나 보다. 내가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니까
그 후에 자해 시도를 네. 해서 병원에 있는 씬까지 네. 이어지는 거죠. 그 여자 아이의 삶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여자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잔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영화 전체적으로 모든 네. 캐릭터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지금 힘든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답답하네요. 우리 시절이 다 그랬나? 우리는 그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 항상 고민을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네. 그 이후에 위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러한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거나 그거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낙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도 기태와 비슷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남일처럼 이야기할 때 저는 좀 마음에 문 닫는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이제 그분한테 상담이나 어떤 조언을 구하는 일은 잘 안 하시게. 없죠. 그럼 네. 그렇게 하도록 손절합니다. 하겠습니다. 손절까지 가요? 그러면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낙인 같은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게 달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다시 바로 돌려주잖아요, 사실. 그것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뭔가 떠나갈 거면 떠나가라는 느낌을 좀 줬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계 때문에 애가 남아있는 거라면 사실 의미가 네.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나와요. 그렇죠? 그래도 결국 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네. 줬던 것 같아요. 정말 혼란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331님께서 네. 골라주신 또 다른 장면이 있을까요? 기태가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동윤이가 기찻길에 다시 가요. 기찻길에 다시 가서 기태랑 본인이랑 야구공 놀이를 했던 그 장면 다시 회상을 하면서 기태가 야 누가 최고야? 누가 최고야?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동윤이가 그때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가 그 현 시점에서 그래 네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이게 영화의 엔딩 장면이죠. 네. 그 장면이 어떻게 와닿았나요? 만약에 기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맞아 네가 최고야 라고 했으면 기태가 자살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친구의 자살을 뭔가 예방을 하기 위해 그냥 내가 그 말 한마디만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묘하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제가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동윤의 성격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걸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윤이가 죄책감이 클 거예요. 이제 기태가 자살을 하기 바로 전에 동윤을 찾아오죠. 동윤은 이미 기태하고의 마음을 접었어요. 베키도 너 때문에 떠났고 내 여자친구도 떠났고 난 널 단 한 번도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라고 이제 좀 못 박듯이 얘기를 하죠. 그 말이 기태한테 전한 동윤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자책감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본인의 언행에 비롯해서 이루어진 기태의 선택이 아닌데 본인이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윤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정의롭고 그러니까 더 죄책감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태가 그런 말을 하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동윤이도 학교를 관둔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 해결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마지막 씬에서 동윤이가 이걸 통해서 마음이 다 극복됐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앞으로 겪어야 될 게 많겠지만 조금이나마 딛고 일어서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제가. 예. 그냥 저한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동윤은 저 마음, 저 상태를 가지고 한동안 지내겠구나. 힘들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처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기태는 본인이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있다. 라는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베키는 그런 상처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뭔가 한 사건을 가지고도 세 명이서 이제
다 다르게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다 치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것 같죠. 현명하게 치유되는 과정이 있기까지는 우리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우리가 경험치가 너무 적으니까 상처의 경험치도 적고 새살이 나는 경험도 적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사실 오늘날의 우리와 견주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성장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도 네. 상처 받으면 옛날처럼 많이 상처받고 그거를 극복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저한테 생겼을 때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굉장히 고군분투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또 기태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속으로 얼마나 또 답답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속으로도 답답하고 겉으로도 답답해 보이니까 티가 다 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다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 매끄럽진 않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갑자기 인생 조언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이거 어제 정리를 하다가 오달님 게스트로 나오신 분들 거를 이제 역순으로 잘 들었어요. 네. 네.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다. 근데 제가 이미 선택한 영화 자체가 개그 요소가 아무것도 없고 네. 조회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안 나와요. 다른 것도 안 나와요. 웃겨서 조회수가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거는 네. 331이 좋아하는 영화고 네.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웃음이 막 깔깔깔깔만 웃음이 그 재미가 아니잖아요. 또 맞아요. 이런 내용들도 네. 재미있게끔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번에 보면서 내가 제3자 혹은 뭐 선생님 혹은 학생이었다면 어떤 행동이 필요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결론은 아니지만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기에서 이제 폭행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담배 피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 아무도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주동자가 저 사람이고 저렇게 해서 저를 때렸어요. 담배를 피는데 저한테 망을 보라고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선생님도 되게 방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됐다면, 그리고 선생님이 그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시스템이 필요했네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선생님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태의 그런 문제 행동, 그러니까 기태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지만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마의 빈자리를 본인이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해줬기 때문에 계속 피해 망상처럼 그게 남아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네는 아침에 일어나면 깨워주는 사람 있지. 근데 나는 없어. 나는 집에 가면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 그러니까 기태는 그냥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조금 더 기태한테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그냥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선생님의 역할, 그다음에 부모의 역할, 어느 정도 역할이 더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발전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어른의 시선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건 나중에 기태 아버지의 시선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들은 또 어른 얘기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야 안에는 어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아이들이 눈 맞고 귀 가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뚫고 들어와야 되는 것도 어른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그 시기엔 당연히 안 들을 수 있으니 올바로 훈육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군요. 네. 단순하지만 포인트들이 엄청 많아서 깊이 있는 척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이 영화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분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하지만 그 덕에 영화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파수꾼이라는 영화 많은 분들에게 주변에 추천하실 텐데 특히 추천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영화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한테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독립 영화나 문제가 뭉쳐서 실타래처럼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새로운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볼 수 있고 뭐 선악구도가 명확하고 몇 군데 놓쳐도 사실 상관없는 그런 영화들을 즐겨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확실히.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영화를 한번 본다면 뭔가 생각의 전환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추천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 보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나보고 어떡하라고 막 이럴 어.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보여주고 싶어요. 음. 이런 영화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네, 첫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네. 아니면 영화 속에 기태가 나 같은 사람이니까 알아서 기으라라는 어떤 아, 제가요? 영화 잘 보고 기태가 나니까 나한테 대할 때 기태를 염두하고 대해. 약간 이런 어떤 저를 파렴치 않은 아니 파렴치 아니라요. 파렴치 않은 왜냐면 영화의 어떤 캐릭터로 날 설명할 수 있다면 좀 편하니까 MBTI처럼 약간 날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나 이런 성향도 있어. 이런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좀 편하니까 그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앞으로 그러고 싶을 때 적당히 얘기하고 내 말 알아서 기어 약간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얽히고 설키고 좀 답답한 영화를 별로 안 봐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영화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331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영화를 굉장히 분석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의 눈을 정말 뚫어지게 봤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진짜로 상담하듯이 저 사람 얼굴을, 저 사람 눈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원래도 좋아했던 영화지만 네. 이번 콘텐츠 준비하면서 더 집중력 있게 봐서 네. 영화가 더 애착 가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뭐 혹시 못한 얘기가 혹시 있을까요? 못한 얘기요? 아니요, 못한 얘기는 없는데 네. 게스트 구하는데 되게 힘들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늘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제 생각에 저는 나 나오고 싶다. 네. 난 또 진행도 하겠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뺏길까봐. 뺏긴가. 그래서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영화 파수꾼 또 타이타닉과 인터스텔라까지 좋은 영화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좋은 영화 소개시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골목도 영화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네. 계속 말하니까 어. 영화 봤던 걸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고생했어.